제 생각엔 한 번 배워두면 사실 진짜 평생 가는 그런 지식인 거고, 문법은 바뀌지도 않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이랑 노력을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은 오형식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첫 번째 영상이 될 거라서 그냥 기본적인 오형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에 오형식 동사 두 번째 영상에서는 오형식의 수동태랑 분사 형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고, 세 번째에서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5점이나 6점 정도를 원한다면 오형식 동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에요. 오형식으로 쓰여진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장 해석이 안 될 거고, 문장 해석이 안 되면 당연히 원하는 점수를 받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7점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오형식의 수동태 그리고 분사 형태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어야 돼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목표가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문법 지식도 당연히 많아져야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초점을 맞출 거는 이론적인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IELTS나 PT 또는 TOEFL 공부하면서 거의 밥 먹듯이 나오는 오형식 동사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그냥 몰라본 것 뿐이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사들을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보고, 쉬운 예문과 어려운 예문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쉬운 예문과 어려운 예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려운 예문의 경우에는 왜 어려운지, 그리고 그 어려운 예문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파악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오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이 안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뭐가 들어가겠어요? 수식어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수식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꾸미는, 즉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장 맨 앞이나 아니면 맨 뒤 또는 중간에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저 네 가지 요소 말고도 다양한 단어들이 더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내가 형식을 판단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문장 구조를 쉽게 파악하는 방법도 중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보어는 뭐라고 했죠?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 그래서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라고 했어요. 주어나 목적어 둘 다 명사다 보니까 이 보어 자리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들이 배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리고 투부정사도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로 살펴볼 보어의 형태는 형용사 전명, 명사, 그리고 분사,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 구조가 나와 있을 때 우리는 해석을 주어가 목적어를 보어한 상태로 동사하다, 이러한 큰 기본 구조에다가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You make me happy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기본 뼈대에다가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네가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쉽게 말해서 넌 날 행복하게 만들어.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러한 문법 지식을 가장 잘 활용하려면 오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을 여러분이 발견했을 때 뒤에서 목적어랑 보어를 찾는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그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따가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던 거고요. 지금처럼 그냥 수식어 없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연달아 나와 있으면 어렵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용사 보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 동사 네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make인데 The loud noise made the baby awake. 그러면 시끄러운 소리가 아기를 어떤 상태로 만든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잠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좀 더 긴 예문을 보시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만들었는데 이 부서에 거의 모든 직원들이 엄청 화나게 만들었다.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부서의 거의 모든 직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장 구조를 한번 보면 the unexpected changes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made가 당연히 동사가 될 거고요. 목적어는 누구예요? employees인데 앞뒤로 수식어가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 employee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고 in the department도 employee를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수식어를 괄호로 묶어준 다음, 수식어는 사실 없어도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보면 이 문장의 핵심 부분들이 남아있게 된다. 문장의 핵심 요소들만 남게 된다. 그리고 이때 해석을 더 쉽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오형식 문장을 잘 해석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이 수식어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은 leave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목적어를 보어한 상태로 남겨두다 이런 말인데 사실 우리말로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두다 이런 식의 해석이 좀 더 잘 어울릴 때가 있어요. 예문을 좀 보시면요. She left the window open. 그러면 그녀가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두고 떠났어, 가버렸어 이런 정도의 말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냥 여기선 그녀가 창문을 열어놨어.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이 leave의 어떤 떠나다, 남기다 이런 의미를 굳이 문장 안에 해석하지 않고 The financial crisis left millions of hardworking middle-class families bankrupt.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목적어랑 보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주어는 financial crisis, 금융 위기가 되겠고 left가 동사겠죠? 그러면 누구를 어떤 상태로 남겨두었나 찾아보시면 이 가족들을 남겨둔 거죠. 근데 어떤 가족들인지가 앞에 수식어가 되게 많았어요. 이 millions of는 뒤에 있는 명사의 수량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들은 우리가 복합 형용사라고 해서 두 단어 또는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 줄 때 저렇게 하이픈 짝대기로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백만의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가족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파산된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말 해석 같은 경우에는 금융 위기로 인해서 수많은 열심히 살고 있는 중산층 가족들이 파산에 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은 find라는 동사인데요. 이 find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제가 학생들한테 시켜봐도 해석들을 잘 못해요. 그렇다는 건 저 같은 경우 생각해봐도 뭐 학교 다닐 때 이런 find가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쓰인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웠던 기억은 잘 없어요. 제가 물론 공부를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제가 토플이랑 IELTS를 가르치면서 느낀 건 find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발견하다 이런 의미 말고 어떻게 쓰이는 거냐? 얘는 목적어가 보어인 상태를 알게 되다, 뭐 이해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 find를 쓸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에서 알게 되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I found the book interesting. 나는 책이 어떻다는 걸 재밌다는 걸 알게 됐어 라는 말인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 경험에서 알게 됐다는 얘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어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책 읽어보니 재밌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find를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됐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해보니까 되게 힘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I found CrossFit demanding.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예문을 내가 이 find를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예문 만들어 봤는데 괜찮나요?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예문은 좀 긴 예문인데 한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중요한 건 목적어를 수식하고 있는 긴 덩어리를 그룹핑을 해서 걔네들을 빼고 문장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죠. The initial hypothesis, 가설이죠. 그래서 초기 가설. 근데 그 가설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만큼이나 나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뭐에 관한 가설인지 regarding,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인데 누구와 누구의 상관관계냐면 이 수면 부족과 인지 저하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초기 가설은 어떻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든다, 실하지 않다, 이렇다는 걸 리서치 팀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식어 부분을 내가 잡아내서 이렇게 없애줄 수 있다면 오형식이 한눈에 딱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딩을 읽어주셔야 너무나 구체적이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건너뛰어 가면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동사 keep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keep이라는 동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유지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문을 보면 You should keep your room clean. 그러면 너의 방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방을 깨끗한 채로 유지시켜 놔라고 말하기보단 어떻게 말해요? 방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 또는 방 더럽히지 마라고 말하죠. 우리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을 때 방 더럽히지 마 할 때 영어로는 keep your room clean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엄청나게 긴 예문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keep의 목적어, 목적격, 부어만 잘 찾아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 keep이 문장의 동사로 쓰이진 않았고 투부정사의 동사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윤리위원회는 모든 조사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를 했다? keep 이하하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도 목적어를 보세요. keep의 목적어는 지금 이런 데이터와 기록들을 어떤 상태로 유지해라? strictly confidential. confidential은 기밀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랑 기록들을 기밀로 유지하도록 요구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보면 결국에 이 목적어들을 앞에서 꾸며주는 단어들과 뒤에서 꾸며주는 덩어리들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다. 이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식어를 잘 잡아낼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연구윤리위원회는 모든 조사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 그리고 의료 기록들, 어떤 개인정보와 의료 기록들이냐면, 임상실험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와 기록들을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도록 요구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형용사 예문들을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는 명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인데 사실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유독 한 동사가 정말 한 지문에도 여러 번 등장할 만큼 자주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call이라는 동사예요. 자, 얘는 뒤에 A, B, 즉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와서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거든요. 그래서 동의어로는 name이라든지 이름 짓다 아니면 term이라고 해서 명명하다 다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비슷한 동의어들은 보통 뒤에 구조도 같은 구조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어가 명사로 나오는 구조로는 정말 call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People call the discovery a miracle 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 발견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기적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is called로 수동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새로 발견된 고대 정착지는 the lost capital이라고 불리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고 그렇게 알려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게 알려졌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call AB의 동의어로 정말 많이 나오는 구문이 누구냐면 우리 A를 B라고 여기다 라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볼게요. Think of A as B, regard A as B 이런 친구들 있죠. 이거 제가 쇼츠로도 만들고 리딩 복습 영상에서도 정말 나올 때마다 제가 동의어 나열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만큼 패러프레이징의 빈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call AB랑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은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명사 예문으로 make만 하나 더 볼게요. make는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3, 4, 5 형식 다 쓰이는데 얘도 뒤에 A, B가 와서 A를 B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간단하게 예문을 좀 보면 He made me a teacher라고 하게 되면 그는 나를 선생님으로 만들었다. 즉 내가 선생님 됐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 이런 정도의 맥락일 때 이런 문장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예문은요. The newly released song made her a famous singer. 즉 새로 나온 곡, 그러니까 신곡이 그녀를 유명한 가수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실 저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녀는 신곡 때문에 유명해졌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말들도 우리가 오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형식 동사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보어 자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덩어리가 오는 구조예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 동사로 예문을 한 개 정도씩만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leave인데, The earthquake left the ancient temple in ruins. 그러면 지진이 고대 사원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 둔 거예요? In ruins. 폐허인 상태로 만들어 두었다. 남겨뒀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폐허로 만들었어.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다음 find 예문은요. The researchers found the mummy in perfect condition.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우리 머미는 미라를 말하죠. 그래서 미라를 발견했는데 어떤 상태인 걸 발견한 거예요? 완벽한 상태인 그런 미라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아까 이제 우리가 위에서 배운 대로 해석을 좀 해보면 자, 연구자들이 미라를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상태가 완벽하더라.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음을 알 수가 있다. find라는 동사를 썼으니까. The thick stone walls kept the invaders at bay. 자, 여기에서 이제 이 at bay가 되게 좀 낯선 학생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keep 목적어 at bay라고 하게 되면 목적어가 못 오게 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꺼운 돌벽들이 침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줬다, 만들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어를 at bay 한 상태로 계속 유지를 시킨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사가 보어 자리에 오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우리 find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found him dead. 나는 그가 어떤 상태인 걸 발견한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벌써 죽어 있었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줄 때 우리가 I found him dead 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예문은 The explorers found the massive stone doors of the hidden tomb sealed it. 그러면 이 탐험가들이 발견했는데 뭐가 어떻다는 걸 발견했다? 거대한 돌문들이 그리고 그 돌문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이 숨겨진 무덤에 거대한 돌문들이 어떤 상태였다? 밀봉이 된 상태였다. 닫혀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조 파악하기가 좀 쉽죠. 다음은 keep인데요. keep의 예문을 보시면 The heavy rain kept the people waiting inside. 이 폭우라는 것이 많은 비가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유지시켰다? waiting. 기다리는 상태로 유지를 시켰다는 거죠. 실내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말은 이렇게 무생물 주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좀 더 번역을 해보면 사람들이 폭우 때문에 안에서 계속 기다렸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건 뭐다? 그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무생물 주어와 keep을 사용해서 그런 문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두 번째 예문은요. The windows were kept closed. 두 번째 편에서 다룰 거지만 이렇게 수동태가 나왔을 때 뒤에 분사 덩어리 또는 형용사 덩어리, 즉 보어가 남아있는 것이 학생들한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는 앞으로 이제 가지만, 주어 자리로 가지만, 보어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 다음에 또 분사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leave 예문 하나만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예문 보시면요. The sudden volcanic eruption left the entire Roman settlement buried under thick ash.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갑작스런 화산 폭발이 무엇을 어떤 상태로 남겨둔 거예요? 전체 로마 정착지, 뭐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걔네들을 묻혀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에 묻혀있는? Under thick ash. 그래서 두꺼운 어떤 화산재에 묻혀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어.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형식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이론을 배울 때 되게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내가 좀 더 잘 이해했겠다라는 방식으로 저도 설명을 해보긴 했는데 또 학생들마다 받아들이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 형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법 이론 같은 거를 배우고 싶진 않겠지만 제 생각엔 한번 배워두면 사실 진짜 평생 가는 그런 지식인 거고 문법은 바뀌지도 않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이랑 노력을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한 번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장 구조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해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시는지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2편에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